양파 수다 채널. 자,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연봉 1,500이었는데 시애틀에서는 연봉 1억 5천. 물론 네. 누구 얘기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냥 데이 씨도 알고 민규 씨도 아는 친구분이라고. 네. 가상의 인물이죠. 가상의 인물. 같은 사람인데 네네. 왜 그렇게 다르게 받을까? 네. 네네. 그리고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와, 여기 이 모사에 다니는 분들이면 얼마나 실력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10배로 버나 더 10배로 일을 하나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서 데이 씨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 팩트 체크 하시는 분으로 이제 민규 씨, 그건 아니고. 자, 두 분 똑같이 대답하시는지 확인하겠습니다. 10배로 연봉을 더 받는다고 할 때 10배로 더 일하시나요? 아니요. 당연히 그렇진 않게. 네. 그러면은 10배로 더 똑똑해지셨나요? 그것도 아니죠. 네. 네. 하지만 적게 받을 때 나와 좀 더 많이 받을 때 나를 생각한다면 그 친구분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사는 곳이 달라지긴. 그게 되게 크죠. 양파님도 예전에 네. 글을 쓰셨던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연봉이라는 게 내가 실력이 얼마나 있냐도 중요하지만 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얼마 받느냐가 사실은 그렇죠.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되게 엄청 예외적으로 실력이 좋지 않은 이상 사람이 그렇게 뭐라고 해요?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네. 가운데가 볼록한 것처럼 근데 그거 아시죠? 일단에 있는 사람들은 정기분포라는 말을 하는 순간부터 지금 사람 다 껐어. 넘어가겠습니다. 표준 편차 이런 말 나오면 끝이야. 그거 약간 되게 평범한 문장으로 하나만 그렇죠. 할게요. 해주세요. 그건 네.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네. 그러니까 마켓 프라이스가 아무리 높아도 그렇죠. 네. 정말 실력이 없으면 되게 조금 받고 일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네. 한국에서는 네. 정말 일을 잘해도 그 마켓 프라이스가 낮으면 또 얼마 이상 못 받고. 네. 진짜 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말 일을 못하는 사람이 힘들게 벌고 살고 미국에서도 정말 못하는 사람은 힘들게 벌고 살지만 내 실력이 평균 혹은 평균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마켓 프라이스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는 것 같아요. 데이 씨도 동의? 네, 저는 그것도 맞는 말이고, 이게 사실 다른 나라를 가지고 비교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비도 다르고, 그렇죠. 뭐 그 지역의 잡 마켓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같은 나라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그 친구분이 1,500짜리 연봉을 받았을 때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가 되게 작은 회사였어요. 그렇죠? 아마 한 10명 내외 규모일 거고. 네. 그 10명 내 규모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이라는 게 엄청나게 성공한 스타트업이 아닌 이상, 오히려 아니 성공한 스타트업이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인당 1억 정도 매출을 내는 회사라고 하면 사실 작은 회사 중에는 괜찮은 회사다라고. 저 1억 매출인데 근데 1억 5천을 연봉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그 파이 사이즈라는 게 있고. 네. 그리고 또 회사가 크면 클수록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이랑 100명이 할 수 있는 일의 부가가치가 1과 10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1과 100이 차이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건 있잖아요. 미국이라고 작은 회사가 없는 건 아니고 그치. 한국이라고 큰 회사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죠. 네. 한국에서도 50명 정도 규모의 회사가 있고 미국에서도 50명 정도의 규모의 회사는 있지만 거기서 지불하는 비용은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네. 그냥 평균 중견 기업에서 일하는 중견 개발자라고 할 때 그래도 그 차이가 엄청 크죠. 그 나라에 따라서.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매출이 1억인데 연봉을 1억 5천을 줄 수는 없다는 게 당연하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차이가 되게 크게 느끼는 차이 중에 하나가 약간 이 동네에서는 그 매출이 1억이 나오는 모델이면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예 맞아요, 시작을 안 맞아요. 하는, 존재하지 네. 않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인건비를 200만 원짜리 후려치면 되니까. 200만 원짜리 개발자를 구하면 돼. 이런 아주 기계와 네. 용기와 그런 배달의 민족다운 그런 예. 매출은 그대로 가도 비용을 줄이면 되니까요. 그게 가능하니까. 네. 네. 그럴 수 네,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예 가능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도 있다. 두 같은 경우는 같은 회사에, 그러니까 회사 매출이 뭐 달라진 것도 아니고 같은 회사, 같은 직급, 같은 팀, 정확하게 같은 일을 하는데도 나라를 옮기면서 올라간 거, 그거는 진짜 그냥 시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시세가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회사 차이, 뭐 그 다음에 뭐 능력 차이 뭐 이런 것 같은데, 한국 얘기는 잘 모르니까 또 다시 넘기겠습니다. 한국에서 연봉 많이 받는 사람의 특징을 물어봤었는데, 민규 씨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봉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셨어요. 데이 씨 어떻게 맞아요, 맞아요. 저도 하십니까? 오늘 예, 양파님이 그 질문을 먼저 주셔서 고민을 해봤었는데, 네, 한국에서는 연차가 실력과 비례한다는 굉장히 강한 음, 믿음이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내가 신입 개발자인데, 뭐 네, 여기서도 신입 개발자가 뭐 중간 레벨이나 시니어 레벨로 들어가긴 힘들긴 하지만, 예, 그게 가능하잖아요. 2, 3년 차에 승진을 한번 하고, 네, 또 2, 3년이 지나면 맞아요. 한 예, 5, 6년 차 때 시니어 엔지니어를 다는 달고, 게 가능하잖아요. 시니어 엔지니어만 돼도 사실은 신입 개발자의 연봉의 거의 두세 배를 벌 수 있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예, 넘죠, 근데, 사실 3배 넘죠. 예, 이상이죠. 네. 네네, 막 뭐 제가 주식도 정말 오르고, 배 아프고 빈정상하지만, 네, 한 5년 경력에 50만 받고 간 친구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도 뭐, 프린시플이나 네, 시니어 끝이나 프린시플이면 그 정도 받겠죠. 근데 그렇죠. 예, 한국에선 되게 없었거나 있었어도 쉬쉬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웬만한 한 10년 차 개발자들보다 연봉을 많이 받는 어, 저연차 개발자를 몇 명 알고 있긴 한데요. 네. 근데 그게 알려지면 박탈감을 느껴요. 그 10년 차 개발자분들이. 아니, 나도 느껴요. 나도 일한 지 20년 아, 차인데. 근데 박탈감은 둘째 치고 응, 사실 박탈감을 느끼는 거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응. 예를 들어서 네. 저는 십몇 년 일했는데 그 나 뭐 말이야, 한 나 20년. 네, 한 6, 7년 일한 친구가 능력 정말 좋아서 빨리 승진해서 돈 더 응, 잘 벌면 응, 그런 뭐 정말 아무런 기분이 안 들면 사람이 아니죠. 그쵸. 근데 음, 이제 음, 차이가 제가 느끼는 한국하고의 차이는 응. 정말 일 잘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네. 그런 식으로 주변에 박탈감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승진을 못 해요. 예, 그게 그렇게 포인트죠. 막는 게, 그게 포인트구나. 예. 네. 네, 그걸 위화감을 느끼는 것 조성할 수 자체. 있으니 찍어 눌러버리겠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정말로 일어난다. 대놓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아, 봤고요. 그러니까 네. 뭐 이런 거 같아가 아니라 아예 음. 불러서 야 네가 일은 잘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살이라도 많은데 제가 먼저 승진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군요. 대놓고 얘기를 하죠. 음, 그러면은 한국에서 그러면 연봉과 연차는 예, 정비례? 정비례 네, 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거의 그렇죠. 거의 같은 급의 회사에서 같은 직종이고 할 때 거의 연차에 따라서 연봉이 올라간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제 경험으로는 프로젝트 운도 따르고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일 열심히 하고 성과 잘 보인 친구들은 쭉쭉 올라가고 아마존에서도 어느 정도 경험과 그런 게 있어야 성공을 하기는 그렇죠. 쉽지만 예. 그래도 한 30 넘으면은 나이랑 꼭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예. 더 경험을 쌓으면 더 예. 잘하긴 하겠죠. 그죠?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꼭 예. 1년이라도 경험이 더 많다고 이 사람이 꼭 더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차와 연봉과 이런 거와 음. 관련해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제가 느끼는 차이 요새는 예. 한국도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 예. 그렇긴 한데 되게 큰 차이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직업 안정성이에요. 어떤 방식으로요? 이거 이런 그게 식으로 얘기를 큰 하면 팩터죠. 네, 음. 되게 웃길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제가 느끼는 거는 한국보다 미국이 최소한 개발자 입장에서 네.
안정적인 느낌이 더 들어요. 저는 미국이 더 약간 안정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상 해고가 더 쉽고 이런 거는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어떤 걸 되게 많이 보냐면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인데 나이는 시간은 공평하게 흐르고 나이는 똑같이 먹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에서는 여기서는 내가 평범한 개발자고 그냥 평범하게 일하면은 승진 안 하고 내 직급에서 내 직급에 어울리는 일을 하면서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내가 그 내 얘기시구나. 직급의 엔지니어면은 그냥 내 직급에 맞는 수준의 일을 하면서 승진 안 해도 맞아요. 쭉 나이가 일을 할 수가 있단 40이든 말이에요. 50이든 예, 그냥 네. 시니어 레벨에 쭉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네. 네. 한국에서는 묘하게 나이를 먹었으면 승진을 시켜줘야 한다는 그런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묘하게가 약간 아니고 예, 네. 약간 양날의 검 비슷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연차가 네. 올라가면 승진이 되고 돈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만큼 또 올라가면서 좀 더 책임도 더 져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뭐지? 네가 이만큼 나이를 먹었으니 너를 승진은 시켜줘야 되겠는데 너를 승진을 시키기에는 회사에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면 네. 내보내버리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한국에서 40 넘으면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옛날에 개발자들 있었던 거가 그렇죠. 예. 그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40 넘어서도 똑같은 연봉 받고 계속 일하면 일할 수 있는데 나가야 된다고 이러고 내보내는 이유가 나이를 연봉도 올려줘야 되고 연봉을 올려줘야 되고 지급을 올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만큼 올려줄 가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닌 것 같으면 내보내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는 너 잘릴래 연봉 그대로 받고 계속 일할래라고 하면 뭘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일한다. 근데 여기 고용 안전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제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유럽보다는 미국에서 확실히 잘리기가 쉬운 것 같다. 그거. 네. 그다음에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래도 시애틀이라서 그렇겠죠. 그 IT 직종이 하도 네. 많고 하도 자리가 많으니까 그리고 시스템도 어느 정도 개발 방식이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정규화된 거 네. 있어서 한 회사에서 일한 사람이 다른 회사에 옮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요. 나이가 어떻든 간에. 예. 저는 약간 반대 의미로 네. 한국이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뭐냐면 네. 사람을 자르기가 정말 힘들어요. 정규직인 경우? 네. 네. 그게 아마 뭐 사람마다 좀 경험이 다를 수는 있긴 하겠는데 저는 그 노동 유연성 요즘 예. 핫한 키워드죠. 말 잘못하면 또 혼나는데 네. 근데 못하는 사람들을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잘한 사람들한테 리워드를 더 줄 수 없는 게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르기 힘들다는 게 네. 그러니까 정규직인 경우에 이 사람이 퍼포먼스가 떨어져도 내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건가요? 한국에서는? 이게 회사마다 물론 경험이 다르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랬고 그래서 민규님은 좀 다른 생각이신가요? 저는 네, 그게 법의 기준과 이런 걸로 봤을 때 한국이 사람을 내보내기가 좀 더 힘든 거는 동의를 해요. 근데 네. 내보내자고 맘먹었을 때 못 내보내는 경우를 본 적은 없어요. 정말 못 살게 그거는 굴 수 있지 않나요? 사실이네요. 예. 네, 그렇죠. 그거보다 그러니까 법 때문에 뭐 이래가지고 노동 유연성이 어쩌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일한 사람인데 어떻게 잘라? 약간 그 평생 직장 개념 있잖아요. 동양에만 있는. 네. 그 그쵸. 개념이 아직까지 그 잔재가 남아 있어서 뭔가 회사에서 사람을 자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미국에서는 뭔가 회사에서 파이어 됐다고 하면 어차피 at will employment니까 네. 회사가 싫거나 아니면 너가 싫거나 하면 계약이 해지가 되게 계약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쵸. 한국에서는 그 회사에 대한 그 감정적인 유대감 이런 것들이 훨씬 강한 것 같고 요즘에도 미국에 그런가요? 비해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저는 이직도 많이 그렇게 느꼈어요. 하고 이직을 그렇다고 많이 그러는데, 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관계 맺는 방식이 미국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예. 20대 좀 더 초반에 감정적이고. 예.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제가 20대 예. 초반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근데, 민기 씨 훨씬 젊은 줄 알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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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초반은 아니고 20대 중반. 농담입니다. 네네. 네. 근데 넘어가고. 그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직을 하고 회사를 옮기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런 것들을 보는 회사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건 확실히 다르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뭐 젊은 친구가 막 이렇게 1, 2년 일하다가 이직을 해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더 다른 기회를 찾아서 이런 걸 하려나 보다. 뭐 축하해 잘 가 뭐런. 예, 그렇죠. 예. 한국에서는 학교 졸업하고 한 1, 2년 지난 친구가 이제 그런 분이 다른 회사로 찾아서 그러면 요즘 젊은 애들은 끈기가 없다고. 오. 그렇게 실제로 겉으로도 이렇게 말을 대놓고 하나요? 그럼요. 그건 많이 다르네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그게 조금 트러블 있다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가족인데 그걸 그렇게 배신하고 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아니 같은 팀에서 일하다가 사람들 떠나면 약간 섭섭할 수는 있고 어디로 가냐 그런 느낌 들 수는 있는데 대놓고는 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게 있죠. 너 정서가 혼자 약간 잘 다르군요. 먹고 잘 사니까 좋냐.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살짝 틀어서 그래도 한국에서 대기업에 계셨잖아요. 이름 있는 대기업 어디라고 네. 말을 하지 않겠지만 네. 네. 거기 다닐 때와 지금과 회사 시스템이 많이 다른가요? 역시 미국은 다르다. 역시 이래서 사람이 능력을 100% 발휘하게 잘 해주는구나. 그런 거 느끼신 적 있나요? 정말 많이 다른데요. 예. 미국 회사들은 정말 시스템이 잘 돼 있고요. 네. 시스템이라는 게 뭐 물론 들어갔을 때 회사 규정 뭐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이 팀의 목표는 뭐고 네. 그래서 너가 해야 될 일은 올해는 이런 일들을 할 거고 이런 게 정말 문서가 잘 돼 있어요. 이게 접근성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올해의 계획, 3년 후의 계획을 네. 한 10장 넘는 문서로 아이고, 만들어서 공유를 그건 좀 오버다. 하잖아요. 예, 네, 저는 그런 아마존은 적은 엄청 없는데. 예. 그 문서 중심 문화여서 더 심한 걸 수도 있는데 심지어 매 달마다 네. 뭐 비즈니스 리뷰 네. 문서도 보내주잖아요. 네. 네. 그럼 한국에서는 그런 시스템은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 뭔가 계획하고 이렇게 트랙하고 이런 게 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트랙하고 이런 부분도 없고 뭔가 일단 제일 큰 것 중에 또 하나는 그 회사에는 직급이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매니저라는 포지션이 있는데 직급이 없었고, 그러니까 내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들이 있어야 하고, 그게 너가 아예 없네요. 회사에서, 그죠? 네, 올라갈 게 없으니. 예. 회사에서 어떤 기대가 있고, 이런 걸 잘하면은, 너한테 부상을 해줄 거야, 승진시켜줄 예. 거야 하는 게 아예 전무. 명문화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잘 알아서 잘 찾아야 하는. 아니, 근데 한국에 그런 회사 별로 없잖아. 자, 민규 씨한테 갑시다. 한국의 회사에서 위아래가 있는, 보스가 있는 그런 정상적인 직장에 다니신 분. 네.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토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되게 막 한국에서 특히 막 뭐 실리콘밸리는 이렇다더라 합니다. 카더라 통신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뭐 회사에 직급이 없고 뭐 위아래가 없어서 다 같이 뭐 그냥 동료로서 일을 하고 어쩌고 아니야. 저쩌고 그런 거 없어. 그런 회사가 없진 않겠죠. 네. 그런 회사도 있기는 있죠. 네. 근데 우리 대기업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기업에서 거의 그런 데 없지 않나? 근데 저는 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게 되게 이상적이고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이해는 안 갔거든요. 예. 방금 대희님이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이제 일 시작한 지 막 2년, 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뭐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은 한 15년 이상 뭐 되게 경력 많고 막 잘 알고 이런 분이에요. 뭐 인간 대 인간으로 동등한 건 당연한 건데 그쵸. 한국에서 직급 차이와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동등하지 못하게 대우하는 게 있는 거지. 존중을 안 하니까 문제잖아요. 네. 예. 근데 일을 할 때 일적인 관계에서는 네.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것도 그 사람의 잡 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도 그래. 그냥 그렇죠. 리드 역을 해야지. 하나로 퉁쳐서 묶어버리면은 경험 있는 사람이 경험이 좀 더 부족한 동료를 도와주고 챙겨주고 코칭을 해주고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이 되게 모호해지고요. 그렇죠? 예. 경험이 적은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물어보기가 힘들어요. 그게 좋은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너무 답답했던 거는 뭔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결정이 안 나요. 왜냐하면 모두가 동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뭔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가는 게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아래를 잘 아는 그 조직 있잖아요. 그 조직 내에서 상명하복? 이게 나쁘다는 식으로 많이 비춰지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그 결정을 하고 빨랑빨랑 이렇게 처리하고 하려면은 누군가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아래서 받아들여서 하고, 물론 그 결정이 좀 아니다 싶으면은 토론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프로세스에서 내가 최종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책임진다, 그게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명의 리드가 있는 이런 조직이 전에 제가 한번 있었었는데요. 그게 말로는 간단한데 두 사람이 배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니까 약간 시너지를 내면서 같이 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냥 한 명이 밀려나가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 어쨌든 그 결정하는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 걸로. 네. 그리고 사실 일을 할 때도 그런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결정 말고도 어떤 거를 구현을 하고 어떤 거를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결정도 왜 비슷한 레벨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서로 모든 사람들의 말의 무게를 동등하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죠. 예.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와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동등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일의 테크니컬 오피니언인 경우에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옆에서 프린시플 엔지니어가 이런 얘기를 하는 무게가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저랑 비슷한 다른 레벨 사이에서 막 이렇게 나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이건 이런 거, 저건 저런 거 막 이러고 있을 때 사실 그냥 프린시플 엔지니어쯤 한 명 껴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교통정리 딱 해주면은 꼭 그렇게 모든 게 수평적이라고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 다 같은 직급 위아래 없어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한국에서 너무나 그 위아래 그 문화에 나쁜 점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약간 극단적으로 간 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 그냥 평등하게 하니까 그 모든 값을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럼요. 약간 저는 한편으로 재밌다고 느꼈는 게 아까 민기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를 확률이 높고 조금 더 인사이트도 많이 가지고 있고 경험도 훨씬 풍부하고 하니까 당연히 그게 더 맞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 2년 차, 연차가 직급이 낮은 엔지니어들이 본인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에 되게 더 거리낌이 없는 거에 놀랐어요. 맞아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보통 한국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좀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차피 제가 나보다 잘 알 텐데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여기서 공부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맞고 틀리고에 상관없이 자기 의견을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하고, 또 경험이 많은 분들이 그러면 너의 이 생각은 이런 점에서 좀 단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설득의 과정이 있었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차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그 약간 미국 문화 같기도 해요. 미국 친구들이 훨씬 더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자기 의견 개진하는데 거리낌이 없고 좀 그런 느낌 들어요. 영국에서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 차이도 굉장히 크죠. 그렇죠. 예. 사실 그 되게 어린 그 뉴그레드나 주니어 레벨에 있는 엔지니어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주니어 레벨에 있는 그런 엔지니어들도
그 생각은 해요. 아, 저 사람이 훨씬 경험이 많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중에 뭐 실제로 들어가 보면 네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어느 면에서 내 거가 틀렸고 네 의견이 왜 좋은지 내가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되게 잘 하고요. 그쵸, 예. 그런 요청이 되게 당당하고요. 그 다음에 그 더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들은 그거를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는 것 자체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해줘요. 예, 그럴 뿐만 아니라 job description에 들어가죠. 리드 롤은 네, 도와줘야 하고 그 멘토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게 파트니까, 네. 되게 큰 차이로 느꼈던 거는 네, 이건 제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아는 지인이 이제 회사에서 미팅 중간에 누가 이렇게 팀에 제일 높으신 분이 뭐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그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런데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냐고 질문을 했다가 회의가 끝나고 불려갔죠. 윗사람 말하는데 질문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내고 뭔가 권위가 부여된 의견, 뭔가 바이어스된 의견을 먼저 듣고 나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본인의 뭔가 그런 생각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온 의견을 제시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개발자로서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중요한데 뭔가 정답으로 바로 가는 느낌이랄까? 예, 전에 시키는 대로 있었던 해, 뭐 일들을 이런. 생각을 예. 해보면, 네. 이게 맞으니까 그냥 이게 해. 맞으니까 그냥 해.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네. 다시 다들 궁금해하는 연봉 얘기로 돌아와서 네. 아마존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오지 않고 서울에서 계속 버티고 있었다면 지금쯤 얼마 받고 있을까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뭐야, 굉장히 쉽다면서 오래 있으면 연차 올라가면서 연봉 올라간다며. 근데 사실 한국에서 연봉을 올리는 게 연차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이직도 있죠. 아, 이직도 있죠. 네.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음. 그렇죠. 여기서도 그냥 이직하면서 많이 같죠. 올리죠. 네. 네. 이직하면서 많이 올리긴 하는데 약간 약해진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최근에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 주법인데 사람을 채용할 때 이전 회사의 연봉을 물어보는 게 불법이에요, 이제. 아, 그게 여기 미국에서? 워싱턴 주에서요. 워싱턴 주에서요? 난 몰랐네. 몇 개 주가 몇 개 주가 바뀌었는데 그 중에 워싱턴 주가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의도는 이제 이전 회사에서 연봉이 낮았다고 그걸 빌미로 더 낮게 주는 걸 후려치기. 방지하기 위한 네, 후려치는 걸 방지하는 게 의도고요. 참 훌륭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반대로 막 하면서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은 더 받아야 돼, 이만큼은 더 받아야 돼 하면서 치고 올라가는 것도 약간은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근데 사실 테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직할 때 그 전 직장 연봉도 중요하지만 몇 군데서 네. 오퍼 받고 나서 경쟁 붙여서 올라가는 게 더 많지 않나요? 그쵸.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긴 하네요. 네. 한국도 그렇죠, 뭐, 사실은. 한국도 한국도, 경쟁 붙나요? 네, 네, 그럼요. 음. 네, 뭐, 물론, 테이블이 정해져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제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얼마 대기업이잖아요. 주겠다 하면, 네, 네. 근데, 법적으로 대기업이긴 하죠. 근데, 삼성하고는 다르잖아요,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 같은 대기업은 대기업이라기보다는 아니잖아요. 네. 그 약간 전통적 제조업 기반 회사와의 차이인 것 같긴 하네요. 네, 그것도 그렇죠. 잠깐, 네. 근데 계셨던 곳에 직급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 직급이 네. 없는데 연봉은 그럼 어떻게 결정되나요? 그러면 전 회사의 연봉을 물어보죠, 보통. 그래서 저는 민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회사의 연봉을 물어보지 못하게 하는 법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나이래가. 연차가 많으신 개발자들 중에서 연차가 한 5년 낮은 개발자들보다 연봉이 낮아요. 왜냐? 시장 네. 연봉이 낮았기 때문에.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시절에는 개발자들의 연봉이 낮아서 올라갔어도 많이 안 올라갔고. 네. 시대도 있지만 첫 회사에서 얼마나 어떻게 받았느냐가 되게 크죠. 그래서 첫 첫 회사가 단추 정말 잘못 크죠. 끊으면 영원히 망한다는 얘기까지 해요. 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빨랑 다시 대답을 안 했잖아. 버텼으면 이 정도 받았을 것이다. 2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내가 받아들여 줄게요. 나는 관대하니까. 자, 얼마 받았을까요? 그 IT 헤드헌팅 하는 분에게 여쭤봤었는데 요즘에는 개발자분들도 시세가 많이 올라서 몸값이 7, 8천 정도도 중견 개발자분들 아주 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제가 아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네. 저는 연차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적었는데 네. 뭐 잘 올렸으면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오케이. 그럼 4, 5에서 네. 그랬다면은 그만큼. 그런데 그래서 그게 지금 충분하냐고. 지금 받는 게. 민규 씨는 뭐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민규 씨의 이 충분함을 시정하려면은 아무래도 결혼하셔서 아이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결혼하셔서 아이가 생기신 데이 씨가 오셔서 이 대답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충분하죠. 세상에 충분한 돈이라는 건 없어요. 뭐야 이거 좀 왜요? 짰나? 아니요, 지금 대리님은 안 충분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전혀 안 충분? 모르겠어요. 참 충분하다는 거 자체가 너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집 정도 있어야 충분하지. 어떤 사람은 한 20억은 있어야 충분하지. 30억은 있어야 충분하지. 전 와이프랑 얘기를 한번 했었었는데 저는 한 2 밀리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돈으로 20억 20억? 정도 네. 우리가 있으면은 우리 되게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와이프는 아니지. 네가 일을 그만두려면 50억은 있어야 된다. 그쵸. 근데 일을 그만두는 거랑 안 그만두는 거랑 그건 아주 큰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너무 기준이 달라요. 만약에 맞아요. 저도 싱글이면 되게 이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민규 왜냐면 씨 결혼하지 마세요. 네. 일단 네. 충분함을 얘기하는데 기준이 조금 달라요. 네. 네. 민규님의 충분함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지금 가진 돈으로 일 그만둬 못 그만두죠 절대. 못하죠. 네. 그 기준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만 키우는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나가는 비용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인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느끼는 충분함은 미래가 걱정돼서 지금 쓰고 싶은 돈을 참아야 하진 않아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라면 저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지금 이 돈을 안 쓰고 뭐해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뭐 노후를 대비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 이 돈을 내가 잠깐 쓰면 나중에 내 삶이 비참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냥 거기서 충분하다고 느끼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 하셨고요? 그럼요. 네. 한국에서는 이 정말 되게 슬픈 얘기인데 제가 한국에서 8년 일하고 왔거든요. 네. 한국에서 8년 동안 돈 부족해서 못 쓸 거 못 쓰고 참을 거 참고 어떻게든 그래도 돈을 모아보자고 모아서 모은 돈이 8년 동안 세이빙한 게 미국 가서 1년 동안 모은 것보다 적어요. 네,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남아공에서 10년 일해서 모은 거 영국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영국에서 또 8년 일해서 모은 거 여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한국에서는 항상 내가 언제 어떻게 돈이 없어서 굶을까 아니면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가 늘 걱정이고 늘 피부에 와닿는 문제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런 걱정 전혀 안 하니까요. 이게 그 직전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도 많이 영향을 받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와이프랑 저랑 둘 다 맞벌이로 일하고 있었고 그때는 아기도 없었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돈이 많이 모였었거든요. 여기 와서는 이제 아기도 생겼고 와이프가 일을 못하고 또 월세 부담도 되게 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막 엄청나게 나아지진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냐라고 하면 사실 충분하긴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돈만 충분한 게 아니라 시간도 좀 더 충분하시지 않나요? 그건 물론 그렇죠. 그건 너무 차이 나죠. 네, 한국에서는 사실 아까 외국 회사랑 차이를 네. 얘기하면서도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몇 시간을 앉아 있어야 된다는 규칙이 없잖아요. 그런 규칙이 있어요, 실제로? 몇 시간 앉아 있어야 그럼요. 된다? 네. 그럼요. 너의 출근 시간은 9시고,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고, 퇴근은 6시야. 개발직도 그래요? 그런 회사들이 많죠. 절반 이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보통 사무실에서도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렇게 좀 엄격하게 지키는 편일 수도 있군요. 네, 요즘 한국에서 유연근무제 도입된 예. 회사들이 많은데, 유연이라는 게 정말 네가 오고 싶을 때 와서 가고 싶을 때 가라가 아니고, 일주일에 40시간을 채워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미니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시간은 무조건 회사를 지켜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엄청 풍요로워졌죠, 시간이 사실은. 그리고 사실 그 출퇴근 시간을 지킨다라는 표현은 되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긴 있어요. 네. 출근 시간을 지키는 거죠.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그렇군요. 선택적 엄수 이런. 네, 그럼요. 자, 그래서 결론은 시세가 아무래도 제일 큰 것 같고, 그러니까 베이스 어디서 시작하느냐는 베이스가 한국의 대기업, 한국의 중소기업, 혹은 미국의 대기업 중에서도 베이 에리어냐, 시애틀이냐, 아니면은 뭐 중부냐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기본은 시세. 그 다음에 회사 시스템, 그러니까 연차로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실력이나 직급으로 올라가느냐, 나이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뭐 능력 정도. 하지만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게 좌우하는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요하죠, 사실은.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능력을 발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캡 자체가 여기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천장이 다르다. 네, 천장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압도적으로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이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그게 꼭 나라가 달라야만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거는 정말 뭐 그런 사람은 사실 뭐 논외로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관심 네, 없으니까 그렇게 네. 잘한 사람은 무시하고. 네. 네, 캡이 다른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인님 말씀대로.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 능력을 통해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그러면 젊은 친구가 일을 시작하려면, 그리고 연봉을 높이고 싶다면 한국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해외에서 시작할 수 있으면 그 편이 낫겠다. 연봉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네. 하지만 그렇죠. 한국에 있음으로써 더 얻을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뭔가 그 가족들, 친구들과의 네트워크? 저는 한국에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거는 네. 음식에 대한 접근성이고요. 네. 가족들, 친구들과의 네트워크는 솔직히 아니에요. 친구 없죠? 아니요, 친구 많아요. 친구 많은데 한국에 있을 때나 지금 여기 있을 때나 친구들과의 대화는 톡방에서 해요. 네. 한국에 있을 온라인 때 친구들이. 아니요. 그 현실 친구들도 톡방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에서 있을 때 나도 한국에 있고 내 친구도 한국에 있지만 어차피 둘 다 나와서 만날 시간은 없어요. 그렇죠. 예. 아이고. 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한국에서 있으면 좀 더 유리하겠다, 아니면 해외에 꼭 나올 필요는 없겠다 했던 케이스는 학벌이 좋거나 아니면 한국의 네트워크 있잖아요. 뭐 동문 뭐 이런 걸로 되게 도움이 되는 경우, 아니면은 그 전문적인 그렇죠. 라이센스, 의사, 변호사 이런 경우는 해외에 나가는 거 잃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그죠? 수저가 금수저면 한국이 더 좋을 수도 있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언어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약간 문화적으로 그렇죠. 누리는 것도 한국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게 정상이고 보통이고 그게 통하고, 그죠? 그렇죠. 네, 문화적 동질성이라고 저는 예. 생각하는데,
사실 미국에 와서 살면서 정말 내가 여기 문화에 여기 소속된 사람인가 하는 네, 의문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나는 그렇죠. 여기서 일은 하고 있지만 사실 내 아이덴티티는 한국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여기 사람들하고 다르고 그렇죠. 그런 데서 오는 약간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아, 그런 저는 느낌이 있죠, 사실. 연봉만 보면은 그래 외국으로 옮겨라 이렇게 말하는 건 맞긴 맞는데 그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월세 음, 문제 그리고 음, 파트너는 일을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네. 뭐 네. 이런저런 이유로 따질 보면은 뭐 무조건 옮겨라는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민규 씨처럼 그, 비혼이시면 적극 아, 추천 그리고 친구들은 그리고 톡방에서 그리고 그 네. 사이 말씀하신 것 예, 중에 제가 느끼기에 제가 더 네, 한국에 있는 것보다 여기 나와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가 더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네트워크, 가족과의 네트워크, 친구들과의 네트워크, 이런 얘기 할 때 방금 네, 든 생각이 네, 저는 그 지방에서 자랐거든요. 네, 지방에서 자라서 학교를 가면서 서울에 와서부터 그때부터 쭉 혼자 살았어요. 네. 계속 혼자 그러니까 사셨구나. 그 요리 네. 실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거의 쭉 혼자 산 거예요. 음, 근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서 거기서 혼자 어떻게 막 고시원 생활 몇 년 동안 하고 막 음. 고시원에서 6년 살았거든요. 독하다. 네,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 때 네. 저는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음. 여기가 내 집이고 여기가 내가 속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단 한 번도 못 해봤었거든요. 그게 제가 그래요.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음, 어디서도 언제나 이방인이었고 언제나 그 새로운 애였고 그래서 여기서 오래 살겠다. 여기가 아니면 내 주위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당연히 느껴야 된다거나 이렇게 뭔가 그걸 언제나 그 새로운 애였던 그 유대감을 한 번도 요구할 수 없었던 그런 케이스라서 저는 미국에 와서는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집 사고 정말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정말로 이곳이 나의 장소다라는 게 벅찬 감동이었거든요. 저 그것도 없어요. 음, 근데 대신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저도 지방에서 예, 살다가 예, 대학도 지방에서 기숙사 생활했고 어, 취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네, 서울에 오래 살다 보니까 또 네트워크 같은 것도 생기고 또 음, 한국에서는 회사 사람들과의 그런 끈끈한 네, 정이 있잖아요. 네. 모르죠, 그런 저는. 부분들은 아, 저는 회사 사람들하고 되게 즐겁게 놀았었어서 그런 네, 부분은 살짝 아쉽고요. 근데 아, 저는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게 좋냐 아니면은 나오는 게 음,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음, 저는 젊을 때는 무조건 나와보는 게 좋다라고 어, 생각하고요. 왜냐면 싱글이면 일단 저축할 수 있는 액수 자체가 한국이랑 다르죠? 너무 다르고요. 네. 그죠? 네. 예, 그렇게 몇 년만 일하고 음, 세이빙 갖고 저축한 거 갖고 한국 가면 네, 좋죠. 아주 음, 좋죠. 네. 내 젊은 시절에 한 4, 5년 정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음, 경험일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맞아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경우에. 예, 네, 그래서 저는 미혼분들한테는 무조건 추천하고요. 무조건 추천. 네. 네, 민기 씨도 무조건 친구는, 추천? 네, 저는 일단 추천하고요. 근데 하나 음,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음, 제가 그렇다고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 모든 분들하고 힘들게 지내고 막 이러지는 않았어요. 저도 음, 한국 갈 때마다 같이 일했던 분들 만나고요. 친하게 네. 지내고요. 단지 아닌 것 같았어. 아니, 농담이에요. 이곳이 나의 집이다라는 느낌을 예, 못 받아봤다는 것뿐이죠. 거기 있는 예. 분들은 음, 아직도 연락하고 친해요. 저도 음, 영국 생활이 지금 돌아보면은 정말 저는 되게 빡세고 힘들었고, 우선 그냥 주거 생활 그냥 그게. 근데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은 절대로 가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생활이 뭐 사람들도 그리워하지 않고 그렇냐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고. 네, 그렇죠. 네. 언제나 좋은 사람은 좋거든요. 그쵸. 저는 해외 나와서 살아보는 경험이 음, 말로 설명하기 힘든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누군가 얘기해줘가지고는 알 수 없고 본인이 네. 직접 나와서 살아봐야 내가 여기 맞는지 안 음, 맞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민규님도 혹시 그러시지 않아요? 네, 그 보는 시야가 일단 달라지는데 음, 그 시야의 차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뭐가 달라지는지를 말로 하긴 정말 애매해요. 음, 완전 내 주위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 네. 그게 정말 말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한국에 있었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외국 생활이 이랬을 것 같았는데 와보니까 그건 전혀 아니었다. 그런 거 있나요, 혹시? 음, 음. 아, 이거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음, 한국에서 음, 미국을 나올 때 음, 뭔가를 외국에 나면 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다 혹은 이렇지 않을까 뭐 이런 걸 기대하고 나온 게 아니라서 음, 저는 솔직히 이 얘기 몇 번 드렸지만 네, 음, 뭔가 더 나은 걸 기대하고 나온 게 아니라요. 음. 거기서 죽을 것 같아서 탈출하고 싶어서 나온 거거든요. 처참하다. 딱 네. 그때 든 생각은 딱 그거 하나였어요. 나 여기서 더 어, 있으면 죽는다고. 음, 예. 음. 자, 데이 씨가 그럼 대답. 뭔가 예상했었는데 좀 아니다.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다 이런 부분? 저는 한국보다 좀 더 심심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 생각보다 더 심심하고요. 네, 네, 그쵸. 그거 동의해요. 네, 상상했었지만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더 심하군. 예. 좀 심심할 네, 거라고 생각했으나 매우 심심하죠. 네. 네. 그리고 다른 게 있나? 그리고 받는 거를 한국의 돈 감각으로 생각하잖아요. 내 연봉을 한국의 네. 금전 감각으로 생각해서 네. 되게 풍족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 사실은 막 어, 그렇게까지 풍족하진 않은 거, 막, 네, 음. 흥청망청할 정도는 아닌 거. 그쵸. 음. 한국에서 만약에 연봉 1억 5천을 받는다 하면 정말 흥청망청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음. 근데 여기서는 조금 힘들다? 그 아하. 정도? 오케이. 그 정도. 네. 하지만 돌아가라 하면 가지 않겠다. 네, 뭐, 그거는 다른 저는 안 가요. 얘기죠. 근데 주위에서 혹시 가려다가 아무래도 외국은 안 되겠다 해서 포기하신 분들 있나요?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다. 아니면은 안 될 것 같다. 아, 전 있어요. 음, 어, 일단은 근데 포기하신 분들이 음.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안 맞을 것 같아라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 네. 분들은 애초에 시도를 안 하세요. 그쵸. 예.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가족 문제예요. 아, 음,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하신 분인데 음, 오퍼를 받았는데 음. 배우자가 난 무섭다고 환경 네. 바뀌는 거 무섭다. 음. 난 그냥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럴 수 있지. 그러면 포기를 하고요. 음. 혹은 어, 부모님 혹은 다른 부모님 가족들이 건강이 안 좋거나 뭐 그러시면은. 그런 음. 경우도 있었고요. 그 네. 경우는 뭐 사실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음. 좀 부모님이 자식과 멀어지는 걸 되게 섭섭해 하시는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하면서 가야 되나라고 하고 포기를 하시는 것도 봤어요. 어, 음.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 출세했다 이렇게 할 만도 한데 그냥 그래도 멀어지는 게 더 싫으셨던. 네. 음. 저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네. 제가 아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기를 한국에 데려가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예뻐하세요. 그쵸. 예. 예, 1년에 한두 번 보는 거니까. 네. 근데 이쁘죠. 예, 제가 봐도 이뻐요. 음. 그리고 아기도 정말 받으면서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그죠. 거를 느낄 수 있고, 네. 그러면 저는 이걸 바꾼 거잖아요. 저의 커리어와 그쵸. 뭔가 가족들이 줄 수 있는 안정감과 이 음. 시기에밖에 못하는 그런 애기애기한 경험들 이런 음. 것들을 바꿨는데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나 음. 근데 고민을 계속해요. 근데 네, 뭐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딸이잖아요. 네, 물론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도 뭐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그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줄 수 있는, 가까이 사는 가족들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정말 큰 거는 맞지만, 거꾸로 그 한국에서 자란다면 그로 인해 겪어야 될 고통도 만만치 않게 클 텐데, 네, 아직까지 특히 여자아이가 네. 클 때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불편함과 아이, 불평등과. 그래도 여름이 클 때쯤이면 다 괜찮아지겠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럴까요? 근데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안 아닐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해야죠. 근데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죠. 제 생각엔 이 토픽만으로도 네. 한 방송이 나올 것 같은데 아기 네. 때문에 남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또 반대로 그쵸? 미국의 그렇죠. 이런 교육 환경이나 교육 아니면 환경에 미세먼지가 없다든지. 네. 미세먼지가 없다든지 아니면 그 미국도 아직 완전 평등하진 않지만 평등한 척이라도 하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예. 뭔가 불평등함이 눈에 띄었을 때 굉장한 비난을 받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불평등함이 눈에 띄었을 때 그 피해자가 네가 왜 그랬냐 그러고요. 그 차이가, 불평등을 정당화하죠. 제가 그러면 생각했던 거는 여기까지고요. 한번 대시가 와가지고 얘기가 좀 더 재밌어졌어. 양파 수다 채널